네,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또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. 오늘은 최호선 신한투자증권 간북금익센터 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좀 힘을 내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사실은 미국 증시 보면서 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네. 빨간색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시장을 좀 평가해 주시죠. 일단 기존은 1월 달부터 그 지수가 반등이 네. 나왔는데 역시나 미국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는 건데요. 다른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그 기준금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네. 예,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.5%인데요. 마지막으로 올린 게 50bp 올렸는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.33370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좀 낮은 상태고요. 그다음에 1년 최고는 참고로 4.2였고요. 한국은행을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.5인데 지금 국채 3년물 금리가 그보다 낮은 3.484입니다.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국내 3년물 기준금리가 이제 하회한 거는 이제 2012년 8월 이후에 10년 5개월 만인데 네. 그만큼 작년 연말에 공포 분위기, 유동성 위기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많이 축소됐다. 이거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보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그 한국 국채를 갖고 있는 잔고가 220조 대인데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뭐 매도가 안 나왔고 거꾸로 국고채 30년물 장기 채권은 선물을 좀 사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한국전력 채권이 작년에 10월 달 좀 보시면 한 6%대도 자금이 안 모인다 이랬는데 시장에서 신한지주, 금융지주, 신종자본증권이 5%대인데 완판이 다 됐습니다. 네. 그만큼 그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시장에서 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반등세에 좀 주목을 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작년에 이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는 그 순간적으로 채권 시장하고 금융 시장에 혼란이 좀 있었지만 네네. 그래도 미국하고 금리 역전도 이미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채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도리어 들어오는 상황. 그다음에 금리도 조금 안정되는 상황. 최근에 채권 시장은 좀 안정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.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식 시장으로도 충분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말씀이세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미국에서는 금리 조절, 뭐 금리 인하,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마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네.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내비치지 않습니까? 네네.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런 건데 그럼 우리는 전략을 짤 때 금리의 속도가 줄어든다,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, 또는 인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맞아요?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네. 오후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기준금리를 이제 기본적인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매매를 할 때 네. 참고 사항을 하지 이렇게 전문가적인 영역으로 이게 거시경제나 단기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보다는 참고 삼아서 사실은 그 순간에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네네.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를 중심으로 방송을 하는데요. 이번 1월 달에 이제 그러면서 반등 나왔던 업종을 좀 보게 되면 소비주와 성장주, 금융주라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네. 소비주는 이제 리오프닝주라고 해서 화장품, 항공, 여행주가 좀 올랐고요. 성장주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로봇, AI 주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금융주, 특히 은행증권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그렇죠. 있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도 이걸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요약하고 이게 이제 1분기에 연결될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네.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이번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이제 제주항공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월 일본 도선 승객수가 약 27만 명이라서 18년도 전보다 92%로 늘었고요. 그래서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로봇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레모 로보틱스 뭐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시가총액 1조가 뒤로 돌파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샀을 때 가격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어질 건지는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행주인데 여전히 금리가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수익은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배당 정책이 강화된다고 해서 사실은 신한지주, 금융지주도 4만 원을 돌파했던 흐름이 좀 나와 있습니다. 벤처 투자사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얘기를 네네. 하는 이유가 이제 논리적으로 벤처 투자 회사를
좀 봐야 된다고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왜 봐야 되냐면 벤처 투자에서는 사실은 리스크를 투자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회사고요. 금리가 인상하게 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예. 작년 중반부터는 벤처 투자 회사들이 사실은 그 엑시트가 좀 어려워졌고요. 거꾸로 실적도 좀 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지금 봐야 되냐? 지금 경기 침체의 주기가 뭐 여러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좀 다르지만 올해 뭐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벤처 투자 회사의 실적도 최저로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상장된 벤처 투자 회사의 주가 수준이 매우 낮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기간을 내년 말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상장된 벤처 투자 회사를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올 1월 달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도리어 이제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쪽이 자금이 마르고 투자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가도 최저점으로 떨어져 있을 테고. 네네. 그러면 우리가 내년 하반기, 올해 하반기를 말씀하시나요? 경기 아까 내년 하반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. 아니, 의견마다 틀립니다. 네네. 이코노미스트도 틀리고 주식 스트레이티지도 다 틀린데 일단은 시장에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는 올해 1분기 내지 2분기는 침체가 좀 가능성이 높다. 네네.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실물 경제는 아직 자금 경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. 벤처 투자에 하는 그 벤처 투자를 요구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든지 아니면 이미 투자한 펀드를 엑시트해야 되는 벤처 투자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실적이 좀 올해 안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렇다 보면 그 벤처 투자사들은 주가가 최저일 가능성이 높고 네네. 이때 투자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를 보자라는 말씀이시니까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대표적인 벤처 투자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? 이제 상장된 벤처 투자 회사를 좀 보게 되면 네네. 네. 우리 저기 DSC 인베스트먼트, 미래에셋 벤처 투자,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.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하게 보려면은 이제 상장된 회사들의 전자공시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비상장 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조합 재원이 제일 많이 큰 회사는 한국투자파트너스, KB 인베스트먼트, 세 번째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입니다. 네. 에이티너는 좀 상장돼 있고요. 이런 회사들이 국내의 이제 주요 벤처 투자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 중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?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네. 어디가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벤처 투자 회사를 추천하는 경우는 아마 네.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. 이제 관점은 벤처 투자는 펀딩과 투자 회수가 잘 이루어지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.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일수록 그 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. 네. 그래서 당장 그 우리 지났지만 1월 3일 날 벤처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1월 3일 날 일단 그 공포가 좀 됐고요. 시행령이 곧 준비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지금 정부가 고용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좀 추진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정부 정책을 자금을 잘 받는 벤처 투자 회사를 좀 고르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상장 공시를 보게 되면 그 정부의 자금을 많이 받은 그 벤처 투자 회사의 리스트가 나오거든요. 펀드들이. 네. 그걸 확인 후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되는데 벤처 투자를 오늘 좀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를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간접 투자 펀드를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상장 회사 한 4개 내지 5개 정도 회사를 자산의 한 포트폴리오 한 10%에서 일부를 좀 담고 그다음에 지수가 뭐 하락할 때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아서 연말까지 경기 회복의 기대를 보고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약간 역발상적인 투자입니다. 지금 현재 벤처 쪽에는 굉장히 그 씨가 좀 말랐다, 뭐 자금이 말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. 이 시기가 결국에는 벤처에 투자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가장 낮을 시기고 이때 투자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 그 회복되는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앞서 이제 로봇주 얘기를 저희가 잠깐 했었는데 이전에도 이제 로봇주 관심 갖자라고 얘기를 하셨고, 네네. 근데 이미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조 원의 시가총액을 넘어버렸죠. 1조를 넘었죠. 네. 1조를 넘어버렸죠. 네네. 그러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
우리가 로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AS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하시죠.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목표로 했던 그 시가총액은 일단은 왔고요. 네. 다만 이 시가총액 온 속도가 한 달이 안 돼서 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존의 주가가 이제 좀 낮았을 때 매집한 어떤 그 큰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단기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하는 욕구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. 네네. 다만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두고 봐야겠지만 로봇 산업이 올해 내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투자한 이유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다른 기타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투자할 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된다.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신한투자증권의 최호선 강북금융센터 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